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줄에 써놨듯이 그동안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빅 주가도 안 좋았지만 뭔가 화제가 될 만한 빅 이슈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완전히 사실 본물 터지듯이 나온 하루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는 뭐 테슬라 실적 어닝 발표 최근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2차전지를 가장 눌렀던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에코프로비엠 얘기도 있었고, 포스코 케미칼 얘기도 있었고, 엔솔 이슈도 있고, 예, 보호예수 이슈도 있고,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좀 차분하게 좀 여러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에도 남겼지만 이번 한 달 동안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2차전지의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차전지 파시면 안 된다. 2차전지 계속 매수해라. 모아가면 안 된다. 다 투자란 그런 것이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런 멘트들만 계속 지루하게 하는 게 사실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실 공감을 사기도 어려웠고 이거 더 이상 못 견디고 나간다라는 분들도 많았고 제 거의 영상이 뭐 조회수나 구독자 수의 증가세는 차치하고 전혀 반응이 사실 없었습니다. 뭐 주가도 반응이 없었고요. 사실 뭐 내 주가들이 길게는 6개월 이상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투자자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은 그러진 않았겠지만 좀 짧은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못 견디시고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과연 내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처럼 이런 얘기들을 내가 왜 힘들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최근에 어저께도 그렇고 이게 2차전지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작게는 15%씩 이상 제 주력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틀간에 많이 올랐고 테슬라도 좀 저가에 많이 $100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150 정도로 가까이 올라왔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제 스탠스는 절대 변한 건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좀 말씀을 길게 했지만 이 광한국 작가가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이분이 사실 진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 왜냐면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완전 스페셜리스트 같이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이분은 완전히 퀀트에다 깊게 파신 분인데, 퀀트 투자. 이분들에 대한 질문을 했었죠. 그렇게 노하우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말해줘도 괜찮냐, 영업비밀인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회자가, 그 사람이 강화국 작가가 했던 이유가 너무나 뇌리에 남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도 실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라는 거는 정답은 있어도 아무도 실행하지 못하는 게 주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잔소리 영상도 많이 올렸었는데 사람들은 실수를 반복하고 자기 말 자기의 생각이 맞는 줄 안다. 나도 조금 해봤는데 내가 주식 공부를 해봤는데 내가 알기로는 제 친구도 맨날 그랬어요. 야, 내가 좀 주식했는데 2차전지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정해주는 것은 뭔가 그런 족적을 남겼을 때 이런 철학이 어느 정도 생길 텐데 그때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댓글에서 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터리 아저씨가 금양 홍보이사님이 많이 요즘에 2차전지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자처해 주시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다른 거는 다 너무나 동의하고 2차전지 섹터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역시도 누구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상향하는 이렇게 빠졌을 때도 계속 죽도록 물타기 해서 물량을 확대해 가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2차전지 섹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오류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슬라하고 LNF입니다. 테슬라를 물론 맞췄죠. 70% 이상, 80% 이상 하락했으니까. 그런데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이 경쟁력과 별개로, 뭐 물론 일론 머스크의 기행이나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트위터 인수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노이즈에다가 지금 경기 이슈로 인해서 전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테슬라의 경쟁력만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혀두고요. LNF도 요즘에는 좀 까기는 안 하시는데, 테슬라랑 같이 묶어서 맨날 까시는데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잘은 모르신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납품이 GM 쪽에 하셔서 그런지, 그냥 GM 쪽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을 하시고, GM의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 겁니다. 이건 나중에 결과로 밝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뭐든 제 말도 이 공부가 된 상태에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인정 못하는 것은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아 시대 할 때도 원하는 것만 취득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뭐 실적으로 받는 냉정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릴 거는 좀 사실 순서적으로 1분기 깜짝 놀랄 만한 권영수 회장님이 LG 엔솔에, 오늘 사실 엔솔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큰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여러가지, 오늘은 사실 2차전지에도 워낙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 밸류체인들이 오늘 강하게 좋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LG 엔솔, 뭐 대주전자료는 뭐 신규 투자 발표를 했지만 LNF, 뭐 첨보 이런 데도 전부 다 LG 밸류체인 또는 향후에 LG 밸류체인이 될 만한 소재 섹터나 셀 회사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엔솔은 뭐 최근 괴롭히던 보호예수가 어느 정도 끝날 거, 이제 그 패시브 자금들이 미리 공매도 같은 것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 1분기 때 깜짝 놀랄 만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죠. 그래서 테슬라 뭐 한국 공장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1분기 깜짝 놀랄 만한 그 조인트 벤처가 뭐 다들 뉴스나 언론에서는 애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는 테슬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찌라시들도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바다 공장이 합작 공장은 아닐런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합작 공장을 세울 건 아니지. 왜냐면은 그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이런 배터리 셀 회사한테 많이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파나소닉밖에 없죠. 그렇다가 CATL도 그 물량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델 스탠다드 3에 모델 Y의 스탠다드 모델, 이 기본 모델이 지금 다 CATL이 좀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더 빠르게 2170 배터리, 4680 배터리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쪽의 비중을, 엔솔의 비중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OEM 회사들이 지금 조인트 벤처를 했죠. 거기에서 테슬라도 파나소닉이랑 조인트 벤처를 했는데, 엔솔하고도 분명히 비중 확대를 더 많이 사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모르겠어요. 이게 안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누구는 또 뭐 파나소닉 어디죠? 일본 도요타하고 그게 깜짝 놀랄 만한 합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별로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저의 생각은 엔솔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변에는 GM4 공장의 발표라는 것들이, 또 미적미적 하는 것들도 최근에 움직임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무르익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엔솔에서
이런 가불관계가 좀 바뀐 OEM 회사에서 다 해달라고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더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삼성 SDI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 SDI가 이익률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가격을 더 중요시 여기는 회사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그 정도로 엔솔이 그렇게 높은 마진을 불렀을 것 같지는 않고, 테슬라 이런 것들도 충분히 투자비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개 중에 취사 선택을 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특히 미국 공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짧게 하고 넘어가고요. 미국 시장 개화를 기다려놓고는 왜 개화되기 전에 다 나가는가, 이런 얘기도 또 제가 많이 텔레그램에 또 남겨놨죠.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투자라는 게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미년 뒤에 미국 투자가 이제 진행돼 라고 하다가 결국 또 주가가 또 시름시름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되게 어느 순간이 또 반영되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견디고 다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호재와 악재들을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 포인트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목표 주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의 개화 아니면 엔솔의 조인트 벤처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적어 놓습니다. 10개면 10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한 4개 이상씩 이제, 달성이 되면은, 빠져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조금 시나리오 매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특히 저는 제가 저 오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밸류 체인을 특히나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LG 엔솔하고 특히 소재 중에서 LNF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또 LNF가 좀 강하게 올라줘서 또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른 부분은 조금 다 뻔한 얘기고, 요거 영업이익 낮은 거다, 그런 거는 상관없고, 여기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게, 출혈하는 친구. 얘네들이 한편 발음이 안 좋네요. 리튬 가격 하락으로 양극재 업체들은 2분기 일시적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지만, LNF는 리튬 사급 비중이 70%. 다 지금 얘네들이 특이한 게, 리튬을 테슬라에서 다 해주죠. 지금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80%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다 리튬으로, 우리 리튬으로 써,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어서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리튬 가격 하락이 사급 비중이 높아서 부정적 영향이 덜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호주로 제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만 포인트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다 보시고 나서 이 교집합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다 못했던 건데, LNF인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일부 양극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3월 달에 IRA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안 정해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양극재 공장을 안 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공장에서 갖고 와가지고, 아니면 미국장에서 프리커서 형태로 어느 정도 가공을 좀 덜 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꼭 미국의 전체의 공장을 지을 필요는 없고, 일부 구조만 가져와서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LNF가 가장 부각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산업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던 이유잖아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받았기 때문에, 갑툭 받았기 때문에 13%, 14% 올라줬는데, 사실 원래 LNF가 더 빨리 됐었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왜 못했냐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사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 IR 전화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3월 달에 IRA 최종적이 나오면은, 신청을 하고, 뭐, 승인은 바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구조가 아직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우드랑 최종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서 쓰자고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말을 이래서 양극재 일부를 뭐 만든다든지, 전체 미국에서 좀 덜 져도 되면은 또 덜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충분히 가능한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미적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다 조율을 해놨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핵심 기술을 여기도 산업부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NNF도 요것도 하나 또 나왔죠. 3천억 유치 추진한다. 요거는 많이 컨콜에서도 얘기했었죠. 3천억 협상을 하고 있다. 한투증권 JKL 파트너스랑 하고 있다. 연구체 발행이나 자사주 매각 카드도 만지작하고 있다. 이게 해외 건설 공장에 대규모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한 1000억 정도, 800억, 900억 정도는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과 분기에 합한 것들과 이런 3천억 정도의 이런 투자금 확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규정에 맞게 미국 진출 계획을 보완하면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접수 이후 3개월 이내에 허가 절차는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51% 이상을 보유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면은 해외 진출의 승인에 아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얘네들도 바보도 아니고 정부랑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IR 담당님이. 당연히 얘네들도 바보도 아니고, 또 바꿔 먹었는데 또 다시 신청하면 또 바꿔 먹으면 그 얘네들이 뭐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뭐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NNF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일단은 뭐 이런, 사실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거죠. 그게 승인이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넘어가고,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그 LNF는 최대 수혜가 될 것이라고 해서 뭐 저도 계속 많이 가져가고, 실제 뭐 16만원대에서도 17만원대에서도 계속 많이 샀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뭐 김정환 의원께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뭐 2000지셀 여러가지 오늘 호재가 나왔던 이유는 미 국무차관 발언, 요거는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의 승인, 규제 리스크까지 해소, 에코프로비엠이 컨센 상회하는 매출액, 뭐 영업이익은 좀 안 좋았지만 4분기 매출액은 다 뭐 이연이나 이런 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매출은 강한 생각보다 더 많은 출하량들로 Q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테슬라는 NNF에 워낙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랐고, 당연히 엔솔도 제가 돈만 있으면은 엔솔도 더 사고 싶은데 좀 못 사고 있어요. 뭐 제가 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오늘 너무 많이 드릴 말씀들이 있어갖고 하고는 있고, 제가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거 요약을 하면은 FSD 테슬라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FSD 구매자가 현재 4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29일 대비해서 40% 많은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베타 버전을 크게 릴리즈 했죠. 그래서 이게 3천억이고 40만 명은 1.2조 원이에요. 그래도 100만 명이면 3조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 324밀리언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다. 물론 이것들이 일시구매 형태하고 일본은 구독형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률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차값이 지금 테슬라는 한 대를 파면 1,500만원이 남고, 현대차는 500만원이 남고, 나머지 비아들은 뭐 비아디 이런 애들은 뭐 적자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도요타 이런 애들보다 5배씩이나 나고, 기본적으로 차만 팔아도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꽂히는 매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차 마진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커버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지금 한 300만 대씩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자율주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렇게 신호등까지 있는 수준까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300만 대, 이건 매년 지금 200만 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00만 대, 그러면 누적해서 막 1000만 대 정도는 지금 됐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이런 것들을 FSD를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는, 요게 매출이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그대로 순이익으로 꽂히는, 이 FSD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네들은 재고를 남기지 않고, 어떻게든 뭐 사실 마진을 0 남겨서까지더라도 테슬라 차량의 판매 확대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하의 밸류체인들은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마진에 조금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다는 것은, 다른데 지금 제가 이거를 한번 꼭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토록 대기 기간이 길었던 테슬라가 하루아침에 주문량이 0이 떨어졌는데, 이게 불과 한두 달 만에 테슬라가 지금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0으로 된 겁니까? 주문이 솔직히? 그런 거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경쟁 심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고금리로 인해서 갑자기 점점 그 주문 대기가 줄어든 겁니다. 다른 데에도 다 주문량을 보면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현대차도 많이 기다렸던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안 기다리고 있는, 아이오닉 6도 그렇고 그냥 주문하면 거의 받는 수준까지 된 거고, 다른 자동차의 주문 상황은 더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대응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 체인들은 그나마 요즘에 이 불경기를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더 많이 테슬라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 논지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막 사실 좀 막 왔다 갔다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사실 제가 요즘에 방송하고 있는 큰 흐름과 결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저도 나름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투자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섹터에, 지금 복받은 섹터에 계시다라고 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투자 앞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응원, 구독, 홍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